자, 미래 공공분양 A15 그리고 A112, 12에서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공고문이 떴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죠? 라고 했는데 공고문이 안 떠갖고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얘는 그래도 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에버랩스 네이버 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에버랩스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미래 공공분양의 A15랑 A112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차피 여기 자격이 되지도 않거니와 즉 여기 뭐 살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이따위 아파트가 다 있어 그랬는데 그래도 반응은 상당히 많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위례에서 공공분양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나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에서 가깝고 서울은 또 너무 비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야죠. 저 같아도 사실 만일에 내가 여기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당첨된 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야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서울주택 도시공사 SH 있죠? LH 말고 SH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해놨습니다. 안 보이실까봐 여기 분양이라고 나와 있죠? 분양 모집 공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주택 분양에 있어갖고 오늘 오전에도 안 나와 있었던 것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서 떠났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면은 볼 사항들이 좀 있죠. 예, 주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여기는 1200세대 여기는 394세대 해서 나와 있고요. 견본주택 현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SH 니네들이 그러지, 그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몇 억짜리의 집을 사지만 샘플도 못 보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웃기죠? 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별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자 11월 19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 무조건 뭐 세대주 그리고 뭐 무주택 기간 이거 나이 따지는 거 날짜 따지는 거 다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고일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 여기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당첨자 발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 이름이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A1 5블럭이 17단지입니다. 원래 한 5단지로 들어갈 법도 한데 그렇게 안 돼 있고 12블럭은 15단지로 해서 위례 포레샤인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로 들어갑니다. 분상제 들어가 있고요. 다 여기는 8호제곱 이하 사이즈이기 때문에 재당첨 10년 당첨만 되면 어때?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1편은 내가 따로 걸어 놨으니까 여기 화면 맨 마지막에 링크 걸린 게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에 분양되는 주택은 오늘 현재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다, 예. 그리고 한 사람만,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중복 당첨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입주 시까지 전원이 무주택을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나? 계약 날짜가 굉장히 길죠. 아니, 계약 날짜가 굉장히 멀었죠. 이거 내년 3월에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해. 그죠? 이거 하더라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계약을 하고서 5월 달이 중도금 대출이에요. 하여튼 특이합니다. 하여튼. 자, 무주택 세대 구성 전원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녀가 무조건 30살 넘었다. 28살서부터는 무조건 세대 구성을 따로 분리를 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교범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렇게 해 놓는 게 좋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분양권 여기에 대해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공공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마침 또 생각보다 많이 싸게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된 날,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가 된 날이죠. 여기서부터가 10년 동안이 전매가 제한이 된다고 전매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분상제 그리고 투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여기 해당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거주 의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는 날이 있죠. 여기 최초에 입주 가능한 날에서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과천할 때 6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었는데 이거랑 그거랑 좀 다릅니다. 걔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하는 거고 얘는 공공이기 때문에 조금 그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입주 그냥 실입주해서 그냥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첫 방에 그냥 뭐 나중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살게요 이게 아니라 입주 가능한 날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입주 위주의 정책을 피는 건 맞아요. 그건 좋아. 근데 여기에 실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약자거든요. 여기는 입주라도 하지 입주가 할 능력이 안 돼갖고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실입주를 해버리니까 전월세 물건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건설 그래서 포레가 들어갔구나. 이거 얘는 또 아니네. 얘네들은요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한 뭐 1200세대 그러면 작은 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봤을 때 그때 포스코였어요. 나중에 포스코로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 예. 근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불가합니다 라고 해서 공고문에 써 있긴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뭐 우리 단체 뭐 입주민들이 다 바꾸겠는데 뭐 어쩔 건데요. 그러면 또 그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역 난방으로 해서 들어가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대별로 쭉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특공에 대해서는 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고 다문화, 다치신 분들이겠지. 예, 요건 내가 본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다문화 가족도 요즘은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예, 탈북자, 중소기업 근로자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배정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철거민이 여기 같이 들어가십니다. 원래 여기 계셨던 분들 원주민이라고 또 얘기 많이 하죠. 예. 생애 최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여기에 비벼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거 하지도 않아. 예전에 아빠, 엄마, 할머니 모시고 사는 노부모까지 해서 한 집에 3명이 당첨이 예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당첨이 됐는데 그때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음번 아파트에 또 당첨이 되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당첨이 되는 분들은 또 당첨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무슨 무작위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 자, 발코니 한번 볼게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나 이거 보고서 진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발코니 확장 비용을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200만원 아니야 그죠? 이거를 그리고 이거 1200세대를 이거 지금 차례대로 지금 다 표기해놨어 지금. 야 이거 진짜 얘네 왜 그래? 진짜 아니 타입별로 평형별로 해놓으면 되지 이걸 어떻게 동호수별로 다 맞춰놨냐 1200세대를. 나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이 진짜 공무원들 일하는 거 진짜 이렇게 일하는 거야? 하여튼 380만원 야 84 타입에서 3800만원짜리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내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 아무리 공공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380만원이 나오냐. 너무 싸다. 예, 굉장히 싼 거예요. 3800짜리도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몇 호까지 이걸 지금 계속 진짜 하여튼 180만원도 있네. 예. 하여튼 동호수별로 단지를 하나씩 이거를 다 이직거리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대단해. 예. 그리고 밑으로 쭉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 400만원짜리도 있네. 예. 하여튼 엄청나게 싸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납 계약금 20%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여기서 지금 선납을 하고 앉아있겠어 그죠? 계약금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공공이면 공공답게 해야지 무슨 아무리 지금 20%를 받아버리게 되면 5억에 나와서도 그냥 계약금만 1억을 내야 되는데 공공에 들어가는 사람 소득 기준 따져갖고 진행을 하면서 계약금을 1억을 내라 그러면 1억이 어딨냐 통장에. 나도 지금 통장에 1000만원도 없는데 중도금이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이 60%로 들어갑니다. 좀 힘들다. 예.
발코니 확장 비용 뭐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 그럼 계약금 40만 원밖에 안 내네. 자, 계약금을 3월 달에 냅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중도금이 5월 달에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공이라 그런가 연체료가 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게 나죠. 보통 10몇 프로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일반 민영의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명의로 해서 사실상 은행과 건설사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건설사에서 그냥 그 순간 2초 내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명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출은 그렇게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은 다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은행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해줘요. 잔금대출, 디딤돌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택 도시기금으로 해서 일시상환을 다 할 때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얘들 뭐 얄짤없죠. 자, 요번에는 그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블록하고 12블록이 혹시 날짜가 좀 다르면은 좀 좋겠다 싶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요. 공고일 기준이긴 하지만 요거는 또 요게 기준이야. 당첨자 발표일이요. 그래서 5블록하고 12블록을 양쪽에 넣으면 안 돼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5블록으로 가겠지. 그런데 내가 만일에 조금 후달린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12블록으로 가는 것도 청약 전략입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 벌써 19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갖고 평면도 분석은 제가 한 편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일단 되는 대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국외 거주를 90일을 초과해서 하신 분들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183일을 초과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나 진짜 나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당첨자한테 당첨됐다고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딱 봤을 땐 서류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당첨이 됐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분리세대를 해서 그 와이프가 40평대 이상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서 그 사람 당첨돼갖고 들어갔어요. 네, 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서울 50% 물량을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 이 사람들 다시 50% 다시 이제 또 50% 경쟁 경합 들어가는 겁니다. 2년 이상 살면 되고요. 2년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수도권 50% 배정 물량에서 경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주택에 대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을 가지고 굉장히 까칠하게 많이 따지는데 상속 있죠. 상속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취득을 하다 보면은 뭐 한 50% 30%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사람도 유주택은 유주택입니다. 근데 상속으로 했을 때는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나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어도 나 안 됐대 하고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3개월 이내 그 지분 팔아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요거 문자 하나 받으면은 소주를 마십니다. 어떻게든 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안 됐나 봐. 그러고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날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단독주택, 8호 제곱 이야기는 하는데, 요건 단독주택, 아파트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 뭐 분양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고, 20제곱 이하는 뭐 아주 조그만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2개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요거 헷갈리실 거예요. 자, 6번 중요합니다. 만 65세 아니에요. 60세예요. 60세 이상의 직계 미속, 직계 존속. 그러니까 와이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도 포함을 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특공에서는 안 돼. 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산 보유 및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분양이니까.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돈을 이만큼 이하로 해서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을 월별로 다 쪼개서 그 평균을 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6개월 애를 가져서 휴직을 했어요 해도 계산은 다 맞게 떨어져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2670, 뭐, 2764만 원인가, 숫자까지는 다 못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우리 밴드에도 질문 들어왔었죠. 차는 막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값어치는 없어요. 아니,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예. 자, 요것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신혼부부나 다자녀에서는요, 태아수는 가구 원수를, 그러니까 생명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점수가 5점이야. 근데 생애 최초 특공 있잖아요. 생초에서는요, 이건 또 이렇게 안 해주네 또. 희한하죠.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이거 다 체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기 나와 있구나. 2억 1,550만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네. 실거래가 아니라. 그리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 감가상각은 뭐 10%씩 계속 1년에 10%씩 까나가면 되니까. 노부모 특공. 자, 여기에도 노부모 특공에 대한 규제가 조금 있죠. 65세 이상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한 경우, 근데 60세 이상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괜찮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그랬어요. 2년 이상 넘었어야 되고, 그리고 24회 이상은 납입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5년 이내 당첨자 전원이 없었어야 돼, 당첨 기록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돈은 조금 벌어야 되고요. 저는 이 정도도 못 벌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신혼부부 특공 1, 2, 3, 4를 모두 갖춘 무주택 예. 7년 이내에 내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싱글? 아니 돌싱 돼요. 돌싱이 새로 재혼을 했어. 그럼 신혼이잖아. 그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예비도 가능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귄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네. 그죠? 한부모 가족. 이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세 이하의 자녀, 저기 또 다른 데서 봤던 거랑 좀 다르구나. 예. 6세 이하의 그러니까 돌싱 얘기한 거예요. 아까 자녀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녀가 내 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자,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6개월 이상만 가입을 하고 6회 이상만 납입을 했으면 돼. 얘네들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을 거다 생각해서 기간을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역시 돈은 조금 벌어야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라고, 그죠? 여기서 3명 이상이 돼야지 그나마. 이거 웃기죠? 자녀의 수도 해봤자 1.2점, 그러니까 1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2자녀 이상은 돼야지 좀 어떻게 해볼만 하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아까지 다 포함을 하고 미성년이어야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가서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초 배정 물량이 좀 나와 있죠. 자,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1, 2, 3, 4, 5, 6, 7을 모두 갖춰야 돼요. 자,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맨 처음 해야 돼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부적격이 나옵니다. 내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어떻게 알아, 그죠? 물어보면 당연히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부적격, 이거 국토부 전산에 뜨거든요. 부적격 당첨되고 나서 여보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때 진짜 삼촌 거 명의를 우리 집으로 옮겨놨었나 나한테? 그때 가서 그럽니다. 예, 그때 되면 생각이 다 나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된 그게 없어야 돼요. 과거 5년 이내 본인도 없어야 돼요. 미혼인 자녀,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가 잘 걸리진 않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자, 신청 일정 및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일반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예, 노부모랑 생초는 12월 1일 날 합니다. 그럼 운세가 좀 바뀌겠네, 그죠?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합니다. 우리 항상 그 청약 홈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S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SH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12월 10일 날,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또 1일 날하고 10일 날 하고 날짜가 이렇게 많이 뜨지. 그리고 하여튼 요때 특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타입에다 지원을 하셨는지를 보시고, 이게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들어갈 때 꼭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청약 감정 홈이네. 그죠? 그러니까 특공이랑 요거랑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첨자 발표 일자를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16일 날 7시, 아니 17시 이후에, 그러니까 5시 이후, 그러니까 5시에 딱 안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밤 12시에 발표하고 막 그래갖고, 옛날에 막 그때 막 밤에 야장수 그랬는데 요즘은 야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오후 5시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좀 널널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그대로 하는구나. 감정원은 밤 12시에 발표. 네. 뭐 이걸 굳이 밤 12시에 뭐 운세가 달라져서 그런가? 하여튼 12시에 발표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당첨자 발표할 때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스팸으로 걸러져 갖고 문자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안 왔으면은 안 됐나 보지 뭐 하고 또 그냥 말아버리시더라고. 집에 대한 열망이 없으신가 봐. 그래갖고 날리신 분들도 계세요. 나 그리고요, 당첨자 발표일에 확인도 못 해갖고 당첨됐는데 날린 사람도 봤어요.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긴다니까요. 참 희한해. 예. 기타 유의사항이랑 해서 뭐 단지별 안내사항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면피용이지, 장애들 뭐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뭐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묘세권이 있어요. 묘, 공동묘지. 그래서 지방의 경우는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축사, 분뇨시설, 뭐 하수처리장, 뭐 이렇게 있으면은 와, 좀 머리 아픕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냄새도 냄새고 이 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근처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막 표시를 해 놓습니다. 저는 아직은 여기서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장의 지도를 보시면서 꼭 위성 지도도 보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동호수 배치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재가 조금 달라요. 여기 별 한 개짜리가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영으로 해서 민간 아파트 있잖아요. 걔네들은 별 한 개짜리가 없어요. 보통 별이 3개, 4개, 5개예요, 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싸잖아요. 싸잖아. 여기 단지 배치도 개판이지만은 이제 내가 무지하게 깔 거지만은 다음 편에 그래도 싸니까 당첨되면 그래도 저도 좋다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뭐 자격이 안 되긴 하지만. 입주자 사전 점검이 내년 6월 달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은 보통 한 2달 전에 하니까, 그래서 8월 달에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립니까?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이건 100% 위주의 실거주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 한번 꼭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첨만 되게 되면 좋죠. 당첨만 되게 되면. 그래서 위치나 로케이션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후속편에 계속해 갖고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 거예요. 동호수 배치도나 단지 배치도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